굳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전 세계를 진짜 강타했던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올해도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는 좀 주목해야 될.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F 찍먹 시즌3가 돌아왔습니다. ETF 찍먹은 ETF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호랑이의 기상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임종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임종욱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타이거 ETF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타이거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투자자들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귀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3년 주식 금융시장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 금융시장 변동성이 제법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뭐 쏠림이라든지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들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작년 한 해 뭐 금융시장을 강타한 키워드 첫 번째로 꼽자면 기준금리 인상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작년 한 해만 이제 4번 인상하면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5.5% 선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단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진짜 강타했던 키워드 우선순위로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하면 종목 쏠림 현상 말씀하신 대로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 상황이 설명되는 것 같고요. 이들 종목을 제외하면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게 뭐 다이나믹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 세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탈세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작년 한 해만 국한된 모습은 아니었고 수년에 걸쳐서 사실 이런 모습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현상에 맞물려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이제 예전 위상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반대급부로 인도라는 국가가 또 수혜를 받는 네네네. 그런 모습도 예. 보였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챗GPT가 작년 초에 등장했는데 그렇죠. 뭐 엄청나게 화제였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빅테크들의 주가 추이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뭐 이런 거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아무래도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경제 둔화 우려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이 경기 둔화 사이클을 경험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뭐 소비든 투자든 여러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것들이 작년 한 해를 요약하는 키워드 라기보다는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되돌아보니까 2023년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움직임의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ETF 시장들 우리나라 ETF 시장도 상당히 좀 큰 변화나 아니면 큰 성장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또 타이거 ETF도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좀 출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ETF 시장 또는 또 타이거 ETF 시장의 그 2023년도 성과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작년 한 해 시장의 모습이 ETF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형이나 뭐 금리형이나 안정형 상품 위주로 좀 시장이 흘러갔던 것 같고요. 그때는 시장이 워낙 네. 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 초까지는 네, 그렇죠. 유효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챗GPT가 등장하고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 많이 보였었던 것 같고요. 예.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게 조금 이제 안정지향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뭐 테마형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2차전지보다는 조금 배당 성장형으로 이제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금 쏠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형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났고, 네.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면서 장기 채권도 많이 찾으셨지만 반면에 좀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 채권 중심으로 만기 채권 형 ETF 같은 경우도 네네네. 많이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평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작년에 뭐 좀 잘했던 좀 성과가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월 분배형 상품 라인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이던 기존에 상장된 상품인데 분기 배당으로 전환을 하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많은 상품들을 상장했고요. 그것들이 투자자 니즈에 상당 부분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강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금리 추종형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 네네. 요 앞선 두 가지와는 별개로 사실 타이거 ETF가 이제 혁신성장 테마형에서 그동안 조금 투자자분들께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선보였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빅테크든 반도체든 여러 부분에서 좀 수요를 끌어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지 않았나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타이거 ETF 행보가 참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한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호시우행. 들여다보니까 이제 호랑이의 눈으로 예리하게 보면서 행동은 소처럼 신중하고 끈기 있게 하라라는 이제 그런 사자성어인데 2024년 타이거 ETF가 제시하는 호시우행 투자 유망 아이디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네. 올해도 월 분배형 상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 같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고 각 운용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미 사실 시장에 다양한 월 분배 상품이 나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겠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의 상품들을 보면 뭐 기초지수 자체에서 분배금을 끌어내는 구조다 보니까 네. 분배율을 좀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 기초자산에 커버드콜 전략을 애드하면서 이제 좀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끌어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을 많이 쓸수록 분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네. 시장 상방에 대한 거는 좀 막히는 효과가 있고요. 콜옵션을 매도하는 네. 전략이니까요. 반대로 전략을 적게 쓰면은 분배금은 적게 받지만 지수의 상승 시에 조금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 콜옵션 매도를 일부만 시행해가지고 원하는 타겟 분배율을 끌어내고 지수 상승 시에도 그 수혜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좀 네네.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금리형 상품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부분. 네. 네. 금리형 상품도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네네.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경제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금리 수준이 높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고정적으로 이자를 득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눈이 갈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리형 상품은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다음날 기준 가격에는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거지 실제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잠깐 투자해 놨다가 좀 고민하시고 요걸 매도해서 바로바로 또 손바뀜 하시면서 굳이 현금을 네. 놀릴 필요 없이 이런 그 파킹형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일정한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러시면, 잠깐이라도 넣어두시면 하루하루 네네네.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하,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정형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뭐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저희가 네네네. 당연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수출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국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국내 반도체가 기대되는 부분이 AI와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향을 보면 만약에 AI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면 네네. 결국에 AI 서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타이거 ETF 쪽에서는 2024년 호시 우행의 투자 유망 아이디어로서 월 분배 그리고 또 금리형 그리고 또 성장성 이 주식에 맞춰져 있는 이제 AI나 반도체 쪽 ETF를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를 아직 다 보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참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다 또 이 더 많은 증시 변수들이 좀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자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을 괴롭힐 또 리스크 요인들도 상당한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일단은 이제 금리 부분인데 어쨌든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뒤로 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이제 올해 중에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이걸 선반영해서 뭔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데 너무 앞서서 가시면 생각보다 또 이게 늦어질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적 리스크 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중동 쪽에서 뭔가 이벤트들이 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은 사실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올해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이벤트들이 또 많습니다. 선거요. 네, 말씀이신 거죠?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이 가장 큰 그러니까, 빅 예. 이벤트고 네. 우리나라 역시도 총선이 있고요.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각국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입김이 커지다 보니까 점차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나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맞습니다.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 의사결정 시에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동안은 달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네네네. 예. 이제 달러가 만약에 이제 좀 약세로 전환된다면 해외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 요 두 가지를 놓고 좀 잘 조율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자, ETF 찍목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룡의 여의주를 찾아라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투자 유망 아이디어가 올해 내내 주목할 어떤 이슈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당장 올해 상반기 또는 뭐 1분기에 좀 더 직접적으로 또 좀 정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투자 대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도 설명드린 키워드 중에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네네. AI와 반도체 아니면 AI 반도체 둘 다 맞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AI는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이고요. 뭐 사실 발전 가능성이 워낙 무궁무진하고 뭐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은 거의 자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좀 산업의 초기에 들어가서 수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이 부분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거는 AI가 성장하면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도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분이어서 당연히 보시는 게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AI에 관련된 부분이 발전되면 결국엔 이제 온 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또 본다면 투자 대상은 또 엄청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 혹은 AI와 반도체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는 좀 주목해야 될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에 있는 AI 또는 그 관련된 반도체 산업을 길목을 딱 잡고 있어라. 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타이거 ETF에서 2024년 투자 유망 아이디어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유념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